안녕하십니까. 채널 후 곽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야권의 그 부산시장 경쟁구도 이걸 좀 살펴보면서 이 가덕도 신공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보면은 여권에서 이제 이낙연 대표 등 이제 지도부가 여러 차례 이제 부산을 방문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통과됐고요. 심지어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부산에 가서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을 이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그런 메가시티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을 속도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가덕도 신공항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여권에서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좀 비즈니스 포스트의 유근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유근영입니다. 네, 유근영 기자. 지금 보면 이제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이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보태면서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지원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가덕도 신공항이 이 선거 판세에 중대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나요? 영향을 안 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직은 선거의 대세를 바꿨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덕분에 부산 지역 정당 지지율이 좀 올라간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들을 보면은 여전히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가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상당히 지금 박빙의 승부가 좀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부산은 격차가 좀 크게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길 가능성이 높은 곳에 힘을 더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이래야 그 승산을 높이는 게 이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서울보다는 부산에 더 이렇게 힘을 쓰고 있지 않나 이러고 해서 이런 모습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뜻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한 선거죠. 하지만 단순히 부산시장 선거만을 이기기 위해서 여권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 전략 차원이라는 거죠. 이 가덕도 신공항 이게 단순히 이제 부산시장 선거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위한 빅픽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이 도대체 뭐길래 재집권 전략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공약인지 저희들이 좀 한번 면밀히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결국 부산, 울산, 경남의 민심을 노린 공약이자 어젠다입니다. 부울경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뒤이어 역사적으로 선거판을 바꾼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알아보고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이 판을 바꿀 만한 성격을 지니는지 이것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먼저 부울경이 왜 중요한지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봐 주시죠. 단순히 인구 규모만 놓고 봐도 부울경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전국을 크게 서울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대구 경북, 부울경으로 권역별로 나눴을 때요. 부울경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부산 인구는 대략 339만 명, 울산은 113만 명, 경남은 334만 명 정도니까 합해서 786만 명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5,182만 명 가운데 약 15%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부울경은 보수 우세 지역이긴 하지만 스윙 보터 성격도 있거든요. 부동층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선거 결과에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4년 지방선거 때는 부울경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모두 이제 새누리당에서 차지했고요. 반대로 이제 2018년 이 지방선거 때는 또 모두 이제 민주당이 이제 휩쓸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역이 대체적으로 좀 보수가 우세한 지역이다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지역이라는 게 그동안의 선거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많은 데다가 부동층이 많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국 단위 선거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민주당계 정당 대통령 가운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부울경 출신이란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들이 대통령에 오르는 데는 부울경 출신이란 점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지 의사가 확실한 호남 출신보다는 부동층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부울경 출신이 대선에 유리하다는 계산도 가능한 거죠. 그런 점에서 좀 보면은 민주당은 이제 호남 쪽에 이제 기반을 들고 있지만 정작 대선 주자들은 오히려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그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사실 보면 좀 아이러니죠. 그래서인지 지금 호남 출신인 이낙연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면서 핸디캡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남 출신이라는 그 점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제 부울경에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 가덕도 신공항은 그 이낙연 대표가 이제 민주당 당 대표로서 이제 뚜렷하게 내세울 그런 업적 뭐 이런 게 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올 그 대선에서도 중요한 이제 대선 의제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덕도 신공항이 과연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그 다음에 있을 대통령 선거까지 연달아서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공약인지는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담긴 공약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막상 선거 과정에서 공약이 부각되는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을 바꾼 공약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이 내놓은 행정수도 이전이죠.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 여기서 처음 수도 이전 문제를 꺼내들었고 당시 신선한 충격을 줬죠. 그 수도를 이전한다는 거 그거 자체도 굉장히 충격이었지만 그 대상이 충청도였다. 뭐 이게 좀 주요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당시 보면은 충청권이 그 부동층의 성격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정치 지형에서 이제 영남, 호남 이렇게 구도가 있을 때 충청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윙 보터 또는 이제 캐스팅 보트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행정수도 이전의 공약이 그 노무현의 승리를 이끈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였다. 뭐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수도 이전 뭐 이런 거 말고 선거 판세를 다 바꾼 이런 공약이 또 있을까요? 공약의 파급력 측면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능가할 만한 공약이 언뜻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내놓았던 무상급식 이 공약이 일정 부분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상급식 공약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거론이 됐거든요. 물론 당시 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을 내세운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가 지고 무상급식을 반대한 새누리당의 오세훈 후보가 이기긴 했습니다. 다만 이 이슈가 생명력이 이어졌죠.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된 지 1년 뒤인 2011년에 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붙였다가 투표율 미달로 이 투표가 무산이 됐고 결국 이 일로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 일이 오세훈 전 시장에게는 일생일대의 오점으로 남았고 정치사적으로는 이 일로 박원순과 안철수란 인물이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상급식 공약은 아직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러자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무상급식이 너무 반가운 제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었고 발표를 준비하던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이 효과적 공약의 조건에는 혜택을 받는 대상은 분명한데 이 공약 때문에 손해를 받는 대상은 좀 불분명하고 애매해야 된다는 점도 있거든요. 가령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예로 들면요. 이 행정수도가 이전되면은 충청권에는 분명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때문에 누가 손해를 받냐 했을 때는 좀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 또 이런 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약의 개념이 간명하고 와닿아야 하고 또 상대 진영으로부터 모방 가능성이 적으면 좋겠죠. 게다가 상상을 뛰어넘는 공약이라고 하면은 더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바로 이런 점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 이 공약이 과연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그 다음 대선까지 그렇게 파급력을 보일 수 있을지 이걸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코앞에 닥친 부산시장 선거에서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가 이 승부의 당락을 가를 수 있을까라는 점은 사실 조금 판단하기 이른데, 다만 2022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이슈라고 한다면 적잖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1대1 대결 구도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이 승부가 갈리는 대선판에서는 이 부울경의 표심을 확 끌어올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거든요. 앞서 언급했던 효과적 공약의 요건도 대부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울경 이 지역의 혜택이 분명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대구 경북이 여기에 강력하게 또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구 경북 표는 깎아먹는 게 아니냐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구 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이 아니더라도 이 여권에 표를 줄 가능성이 좀 적지 않습니까? 부울경은 부동층인 반면 대구 경북은 이 보수 야권의 콘크리트 지지 기반이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대구 경북은 조금 밀어놓더라도 부울경을 확실히 잡는 거는 남는 장사인 셈이죠. 야권의 반응을 봐도 이런 점이 드러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월 25일 부산에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원을 약속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바로 다음 날 대구 국회의원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놓고 탄핵감이라고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부산 국회의원인 하태경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부산 방문도 부적절했다고 하면서도 애교로 봐줄 만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이 대구 경북하고 부산, 울산, 경남 요 사이에는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회 의석수가 174석인 거대 여당이지 않습니까? 이 가덕도 신공항을 끝까지 밀어붙일 힘이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여권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실망하는 분위기도 많고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여권의 힘을 보태줘야 된다. 이런 여권 지지론보다는 여권을 견제하기 위해 야권을 지지해야 한다는 여권 견제론이 더 힘을 받고 있다는 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이슈만 놓고 보면은 이 부울경만큼은 강한 여권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여지도 있거든요. 힘 있는 여당인 만큼 가덕도 신공항을 관철시켜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커지고 또 이 때문에 더 지지해야겠다. 이런 심리도 더 크게 작동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뭐 국민의힘도 우리도 집권하면은 가덕도 신공항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 비슷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약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의석수에서 너무 뒤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올해 치러지고 또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또 치러지는데요. 이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에나 치러집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국민의힘이 부산시장과 대통령을 모두 가져간다 하더라도 국회는 2024년까지는 민주당판이라는 거죠. 대통령이나 또 그리고 시장이나 뭐 당연히 권한이 막강하다는 거는 뭐 인정을 하겠지만 이게 국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뭐 이거는 우리가 여러 차례 봐서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전과가 좀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이 동남권 공항 건설 논의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었거든요. 이 동남권 공항 건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참 각 지자체와 연구단체 그리고 정부 부처 등이 이와 관련해 조사도 하고 연구도 했는데 2011년에 전면 백지화가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때문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인데 2016년이죠. 이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밀양이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거 대신에 기존에 있는 김해공항을 좀 확장하는 그런 방안이 더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걸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을 원했던 이 부울경 민심을 또
져버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보수 정권이 잇따라 부울경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부울경의 실망감이 있겠죠. 물론 여기서 저희가 과거 정권이 결정한 부분을 놓고 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부울경이 지금의 보수 야권을 못 믿어한다 해도 이 할 말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과연 그 여권에서 던진 이 가덕도 신공항 공약이 이번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좀 비교적 격차가 크게 좀 뒤쳐져 있는 이 민주당한테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핵폭탄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소리만 요란한 폭죽에 불과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두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기는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가덕도 신공항이 단순히 이번 보궐선거에 그치는 이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 대선까지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끌어낸 그 이낙연 민주당 대표, 또 정부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권의 대선 주자에게 큰 무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그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가덕도 신공항이 과연 그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마친 뒤에 실제로 건설이 되고 나서도 국민들로부터 정말 참 잘 지었구나,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리고 실제로 공사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되고 나중에 이용해서도 문제가 없는 이런 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만 보면 그 여권의 가덕도 신공항은 묘수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의 힘으로서도 이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기가 어렵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여권에 유리한 점이 참 많은 이슈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전두환 때 그 평화의 댐,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의 전철 밟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군에서 안정성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경제성을 살피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특별법으로 면제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토목공학적 측면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이 가덕도 신공항은 바다에 짓기 때문에 이 태풍에 취약하다고 하고요. 또 이 부등치마, 즉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은 뭐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걱정도 됩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예산도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런 위험한 상황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국가의 대규모 사업이 정권 이후에 국민들한테 큰 부담으로 남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정치권이 국가의 100년 대계를 좀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까지도 인정을 받고 정말 안전한 그런 사업을 만들고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좀 귀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네, 채널 후에서는 앞으로도 이 선거판을 뒤흔들 만한 그런 공약,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면밀히 분석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널 후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